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껑충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것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 26도, 영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산업시설 복구를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얼마 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우선 포항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포항 철강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합동실사단은 먼저 피해 업체부터 둘러봤습니다. 도금 공장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찾아 설명을 들은 뒤 냉천 범람으로 완전히 잠겼던 포스코 아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경영 지원을 위한 설비 복구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포항 철강산업 인프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포항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포항제철소는 철강 제품 170만 톤 생산 차질로 2조 4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포항 지역 1287개 중소기업 가운데 413곳이 침수 등 태풍 피해를 봐 지금까지 신고된 직접 피해는 1조 348억 원, 간접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5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포스코 조업 정상화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기업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주면은 속이 죽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3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통해 피해 기업 지원 및 긴급 복구 비용 등으로 1조 4천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닷새 만에 실사단을 꾸려 포항을 방문한 겁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현재 포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각 부처에서 검토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예산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첫 수혜 대상이 되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태풍 등 재난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8만 5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9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만 7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만 5천여 톤으로 뒤를 이어 해양 쓰레기가 동해안권에 집중됐습니다. 울진 봉화 간 국도 36호선이 신설되면서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기존의 구도로를 어떻게 할지는 논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도로 12km 구간에 대해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인데 지역 주민과 울진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나 지난 3월 대형 산불처럼 혹시 모를 대형 재난에 대비해 도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봉화간 국도 36호선.
직선화를 통해 사고 위험이 줄고 통행 시간도 크게 단축됐는데 기존의 구도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는 구도로 12.2km 구간에 대해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관이 좋고 다양한 생물종이 불령 계곡을 따라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태복원 사업구역에 포함된 3개 마을 240여 명의 주민들은 육지의 섬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 그다음에 응급시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동 수단이 이 도로밖에 없는데 이거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또 주민들은 지난 3월 울진 대형 산불 당시 다른 도로가 통제됐을 때 이 도로가 진화 작업과 주민 대피를 위한 비상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울진에 산불 났을 때 7번 국도가 폐쇄되고 36번 국도가 폐쇄됐을 때 이 도로가 비상도로로서는 충분히 그 도로 역할에 이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없애면 안 된다. 특히 8개의 원전이 몰려있는 한울 원전에서 예기치 않은 방사능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울진 국민들의 대피를 위해서라도 비상용으로 기존 도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 시 대피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 36번 국도가 반드시 그 원형 복원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저들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달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했고 지역 주민 1000여 명도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사업 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기초 설계를 마쳤고 환경부와도 협의할 예정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구 경북에서도 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이 크게 늘고 비은행 기관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저축성 예금 잔액은 8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조 원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불 예금 잔액은 21조 1천억 원으로 2% 감소한 반면 예금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기관의 7월 말 누적 잔액은 14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조 원보다 8.8%나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 금리는 3.33%로 1년 전 1.1%와 비교해 3배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출자 출연 기관 중의 하나인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을 두고 출자 출연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진흥원을 대구 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할 예정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대구시의 출자 출연 해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통폐합 추진으로 가뜩이나 소가리를 해온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의 출자 출연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대구 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디자인진흥원 관련 조례를 이미 폐지했고 통합을 위해선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디자인진흥원 이사 12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로 있는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대구시에 출자 출연을 해지하고 출연금 1억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에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출범을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출자 출연 해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구시의 출자 출연 해지 후 재단 법인으로 남으면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져 사업 수행과 예산 지원이 줄면서 법인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폐지된 뒤에는 원만한 통합만이 최선으로 보고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통합을 위한 법인 해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진흥원 직원의 고용 승계와 연속적인 사업 수탁 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디자인진흥원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디자인진흥원 기능 축소를 우려해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어떤 디자인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디자인 업계의 우려를 생각하면 어쨌든 존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빚는 사이 애꿎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경주시는 지역 문화진흥 조례와 문화도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문화시민협의체를 구성해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 뒤 경주시가 내년 10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오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영천 경마공원이 무려 13년의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처음 기대했던 그림보다는 작아졌고 공사도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됐지만 영천시는 대구와의 접근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영천 경마공원이 들어설 영천시 금호읍 일대입니다. 지난 2009년 공모 당시 황금알을 낳는 제4 경마공원이란 말까지 있었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법령 개정과 인허가, 주민 동의와 보상, 기관별 견해차 등 숱한 난제를 거치며 처음 기대보다는 다소 줄었고 공사도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금요일 착공하는 1단계 공사는 경주로와 마사, 관람대, 수변공원 등 경마 위주의 시설을 짓습니다. 이후 2단계로 숲속 광장과 무동력 놀이터, 승마 아카데미 등 휴양시설을 만듭니다. 2단계까지 계획대로 건설 운영되면 레저세 증수에 따른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영천시는 대구와의 접근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 하양을 거쳐 영천 경마공원까지 올 수 있도록 연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산 하양 동서교차로에서 영천 금호 교대 사거리 사이 4차로 국도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금호 대창 하이패스 나들목을 만들고 금호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이패스가 생기면 대구에 있는 그런 좋은 인력들이 영천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호가 강해지면 영천이 크게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 영천, 경주, 포항 이게 연결되는 이 선이 돼야 대구하고 경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영천 경마공원이 사행 공간이란 이미지를 털어내고 소멸 위기의 지역을 되살리는 촉매제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1단계 완공까지 다시 4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필리핀 GMAC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 근로자 거주와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고 필리핀 GMAC는 근로자 선발과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농가 신청을 받은 뒤 법무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대구 일본 간 하늘길이 11월부터 열립니다. 티웨이 항공에 따르면 대구 도쿄 노선은 오는 11월 11일부터, 대구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은 14일부터 각각 운항하는데 일본 노선은 매일 운항합니다. 일본 노선에 대한 티켓은 오는 10월 중순쯤부터 판매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일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고 방일 여행객의 개인 여행과 무비자 단기 체류를 최대 9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다음 달 한 달 동안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과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판매, 무허가 어업 행위 등입니다. 경주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담팀과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하며 동해어업관리단과 수협, 해경 등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학생 수용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10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2곳, 초등학교는 4곳, 중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정적인 대면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전체 학급 수 대비 3.8%인 과밀학급을 학급 증설 및 교실 증축을 통해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파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입지 여건을 조사 분석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 울릉도 태아포구와 현포항, 남양항, 포항 영일만항이 파력 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파력 발전 실증 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면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져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껑충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거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5도, 포항 26도, 영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으로 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